유명한 대기업의 비밀을 까발리고 한국으로 온 중국인 처자가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유산과 지위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사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순밍입니다. 저는 베이징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셨죠. 우리 집 서재에는 5,000년 중국 역사책들이 가득했고,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항상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밍아, 보렴, 이 옷, 이 전자제품, 이 가방들 전부 중국에서 만든 거야.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중국 제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유통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저는 더욱 중국의 힘을 실감했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저는 줄곧 중국식 경영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서양의 경영 이론들을 배우면서도 이건 중국의 현실과 맞지 않아라며 일축했죠.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을 만나도 저는 그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와서 뭘 안다고 라는 생각이었죠. 졸업 후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입사원 치고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상대로 하는 회사니까, 특히 한국 바이어들을 대할 때면 저의 오만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샘플을 요청하면 일부러 며칠씩 지체하기도 했고, 미팅 시간을 자주 변경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죠. 제 머릿속에는 어차피 중국 물건이 필요한 게 너희들이잖아 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사무실 내 중국인 직원들과도 한국과 일본을 비하하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우리 중국 물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지 않나? 일본? 이제 저물어가는 나라지.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죠. 당시 제게는 이런 태도가 전혀 잘못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나와 최신형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고, 뉴스에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같은 소식을 들을 때면 마치 제 개인적인 성취인 것처럼 기뻐했죠. 거래처 미팅에서도 저는 늘 강압적이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이건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네요 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상대방의 의견은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부러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거래하고 싶으면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베이징의 고급 클럽을 다녔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곧 올 거야라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때 저는 제가 이렇게 우쭐대고 있는 동안 회사의 어두운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한국 바이어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오만한 태도로 미팅에 임하려 했죠. 하지만 그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훈이었고,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바이어와도 달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미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습관적으로 10분 늦게 회의실에 들어섰죠. 하지만 태훈 씨는 전혀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밍님, 처음 뵙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회사 소개 자료를 꼼꼼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꼼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진정성이 느껴졌죠. 더 놀라운 건 그가 중국어로 인사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중한 중국어였죠. 저는 순간 제가 준비했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태훈 씨는 우리 제품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수량만 묻는 게 아니었죠.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시스템, 심지어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순밍님, 우리가 함께 일을 한다면 단순한 거래처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바이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단순히 싼 가격과 빠른 배송만을 요구했었죠. 주간 회의에서 태훈 씨의 제안을 보고했을 때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죠. 그 후로 태훈 씨와의 미팅이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업무 외적인 대화도 나눴죠. 그는 한국의 문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나라는 작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거든요. 점차 저는 태훈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 사업에 대한 진지한 자세,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저를 변화시켰죠. 때로는 제가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태훈 씨가 저희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순밍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지적한 문제들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것들이었죠. 원산지 표기 불일치, 품질 검사 서류의 이상한 점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훈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순밍 씨, 당신이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그 신뢰에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훈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회사의 내부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는 은밀히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죠.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서류상의 불일치가 알고 보니 거대한 기만의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먼저 발견한 것은 원산지 조작이었습니다. 저품질의 인도, 타이완 제품들을 가져와서 한국이나 일본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제품은 유해 물질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거래처들에 보낸 견적서와 실제 중국 공장과의 계약서를 대조해 보니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려진 가격, 게다가 물량도 속이고 있었죠. 내부 고발자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섞어 보내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운송 과정의 문제로 둔갑시켰다는 거였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린 호화로운 생활이 이런 불법과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걸 알게 되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회사의 성공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태훈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순밍 씨, 당신이 이걸 밝혀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것,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더 큰 충격은 회계장부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죠. 수년간 축적된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 심지어 일부 자금은 탈세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비윤리적 경영이 아닌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저는 모든 거래처들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비자금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제 위치를 이용해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움직임은 곧 아버지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을 던진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와의 대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준비하던 보상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죠. 거래처별 피해 금액과 보상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는 문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소환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얻은 돈이라고요. 밍아, 네가 뭘 안다고.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아?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죠. 그동안 저희가 속여온 사람들은요? 불량품을 받고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던 그들은요? 아버지,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배신했어요. 신뢰? 사업에 신뢰가 어딨어?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때 태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 정직함, 그리고 신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업의 기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뭐,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격렬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보상 계획을 찢어버리셨고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백업해둔 상태였죠. 결국 그날 밤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태훈 씨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한밤중임에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순민 씨,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태훈 씨, 저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훈 씨의 대답이 들려왔죠. 좋습니다. 함께해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 명품들, 고급차, 모든 걸 뒤로 한 채 말이죠. 이제 제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께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우리 가족을 위한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훈 씨의 도움으로 작은 사무실을 구했지만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순민 씨, 우리부터 달라져 봐요. 정직한 가격, 정확한 원산지 표시, 품질 보증,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태훈 씨의 말대로 우리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공장들과 직접 연락하며 품질 좋은 제품을 찾아다녔죠.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이봐요, 우리는 불량품 섞어넣기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품질 검사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중국 공장들과 협상할 때면 단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던 그들도 점차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정직한 거래를 원하는 공장들이 먼저 연락해오기도 했습니다. 쇼핑몰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특히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쇼핑몰은 처음 봐요. 상품평 그대로네요. 믿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고객들의 리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은 없었지만 매일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죠. 1년이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른 한국 업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양질의 공급처들을 확보할 수 있었죠. 순밍 씨, 이제 우리도 직원을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날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 고객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이 철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정직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2년이 지나자 저희 쇼핑몰은 업계에서 꽤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 편견을 하나씩 깨나갔습니다. 중국 제품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제품을 찾아내고 정직하게 소개하고 책임지고 관리하면 됩니다. 이제는 다른 회사들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합니다. 정직과 신뢰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태훈 씨와 저는 이제 단순한 동업자 이상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순밍 씨, 이제 우리가 꿈꾸던 것을 이뤄냈네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차례예요. 성공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죠. 서울의 한 지역 아동센터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훈 씨,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나눔의 여정은 저희 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월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지역 아동센터 후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소외된 청년 창업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부정직해질 필요는 없어요. 정직하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저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순밍 대표님 덕분에 저도 바른 길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정직한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과거의 잘못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우리 회사가 확보한 중국 공급망을 활용해 마스크와 방역물품을 구해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구가 된 거죠. 순밍 씨,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진정한 행복이더라고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터넷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였죠. 밍아, 네가 옳았던 것 같구나.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계시다고 했죠.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가족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으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수익은 예전만 못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태훈 씨의 이 말이 지금의 저희 회사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